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최신 군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록히드 마틴 통합부서 제임스 타이클레 회장은 미국에서 1년마다 열리는 국제 항공기 동향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록히드 마틴의 기술적 지원 없이 독단적으로 KF-21 전투기 개발을 성공하려는 사실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타이의 다국가 해외 수출 프로젝트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제임스 타이클레 회장은 한국 공군에게 직접 KF-21 전투기 대신 F-35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게 공정하다며 매우 다급한 마음을 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최대 고객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F-16 전투기는 물론 F-35 전투기까지 다양한 미국산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력이 있는데요. 1년에 10조 원 가까이가 미국산 무기 도입에 사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미국산 전투기의 종속국에서 빠르게 벗어난 뒤 KF-21 전투기의 1호기 프로토타입을 출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4호기까지 첫 비행을 완료한 이후 5호기의 조립 공개식에 이어서 6호기의 생산 조립 완성도는 80%에 도달했으니 미국의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전투기를 구입해주는 최우수 고객을 잃은 것도 모자라 과거의 고객이었던 우리나라가 KF-21 전투기라는 강력한 군용기 플랫폼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해외 수출 시장에서까지 한국산 KF-21 전투기와 경쟁해야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의 전투기 개발사는 시제기 공개가 끝난 지 무려 7개월 만에 랜딩 기어를 접고 애프터버너 이륙을 진행해 고고도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하는 놀라움을 전 세계에 보여줬으며 KF-21 4호기 실물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자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었고, 폴란드와 사우디 정부 측이 자발적으로 도입 협상 계약까지 요청하는 모습을 직접 일궈냈습니다. 반면 동시기 한국 이외에도 인도와 터키 그리고 대만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했지만 이러한 사례는 2000년대에 들어서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던 결과임을 직접 입증시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록히드 마틴의 제임스 타이클레 회장은 큰 실책이라며 미국 방산기업들의 오판을 인정했는데요. 과거 4대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 이전하지 않은 결과 오히려 한국은 4대 핵심 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해버렸고 록히드 마틴의 한국 영향력은 더욱 미미해져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국과는 다르게 국내의 몇몇 기자들과 관련인들은 왜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냐며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서 쓰면 절반에 가까운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고 KF-21 전투기 개발을 반대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은 F-35 전투기 판매 가격을 대폭 인상시켰으며 록히드 마틴제 전투기를 사면 4대 핵심 기술을 준다고 했지만 결국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국제 외교 정세는 약육강식 강력한 기술력과 힘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난제들을 모두 이겨내고 우리 기술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KF-21은 그동안 A사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명 언론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전투기에 한국산 독식 무기들을 마음껏 자책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호성을 내질렀는데요. 그런데 이 언론의 보도에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서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회자되고 있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산 무기의 종속은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야 했던 진정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영원한 을이 겪었던 서름을 이제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도입한 전투기는 도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비용도 컸고 무엇보다 새롭게 무장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 도입되어 올해로 운용 15년째를 맞는 F-15K는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보잉사는 이 F-15K의 성능을 개량하는데 5조 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느니 KF-21 전투기를 추가로 생산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최소 10수년 이상을 운용하다가 전투기 성능에 개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몇 번 날지도 않고 이렇게 성능 개량 계획이 나온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성능을 개량하지 않으면 2차, 3차 개량도 할 수 없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서름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은 우리 공군 F-15K에 장착하는 센서인 타일과 아이의 봉인을 훼손했다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 돈 주고 수입한 건데 열어보지도 못한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성까지 몇 년 남지 않은 KF-21 전투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당하지 않게 될 뿐더러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들을 우리 마음대로 달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산 미사일을 만들어도 이를 미국에서 수입한 F-15K 등에 장착하려면 수백억 원 이상의 체계 통합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미사일에 탑재된 비밀 소스 코드를 미국 측에 전부 제공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기술로 개발한 KF-21에는 미국의 돈을 가져다 주지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반면 도입한 지 2년, 실전 배치한 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F-35는 벌써부터 미국이 성능 개량을 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비용은 3조 원을 훌쩍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KF-21 전투기를 직접 개발한다는 한국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국산 초음속 순환 미사일은 유사시 KF-X 등에서 발사돼 중국 항공모함과 수상함정 등을 한 방에 격침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무기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오 이상의 초고속으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단 1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국군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면 KF-X에서 발생한 고속 미사일로 육격하는 무기 개발도 동시에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든 강력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우리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일본과 중국은 KF-21 전투기의 실패를 예언했으나 그 예언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KF-X는 미국도 10년 걸리고 프랑스도 15년 걸리는 4.5세대 전투기 기술을 우리 기술로 불과 5년 만에 만들어냈다는 것에 자랑스러운 의미를 두어야 하는군요. 그동안 국산 전투기 개발 과정은 무척이나 험난했기에 더욱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